울산은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데요. 조선시대에 사립학교를 세웠을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나영 씨, 네. 많이 쌀쌀해졌죠? 추워요, 전 이제. 그렇죠. 이렇게 쌀쌀할 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바로 수능이에요. 그쵸. 우리나라는 수능만 치면 쌀쌀해. 나영 씨도 수능 쳤죠? 아유, 당연하죠. 저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3년 내내 열심히 했던 그런 순간들이 이제 시험 하루로 결정이 나서 좀 안타깝지만 이 수험생들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다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근데 사실은 네. 지금 말고도 한 400년 전에도 울산에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그 학교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벌써 궁금한데요. 바로 가볼까요? 그렇죠. 한번 가봅시다. 네. 단풍이 물들어가는 요즘 고풍스러운 가을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이럴 때 방문하기 좋은 전통 문화를 품고 있는 유서 깊은 동네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옛날 모습까지 다 있네요. 대체 어떤 동네예요? 이제 옛날부터 울산의 이제 아주 오래된 중심, 뭐 학성, 태화, 방구, 병영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는 방구동이라는 동네인데 이 방구동이라 이름에 반구라는 말은 구자가 갈매기 구자거든. 갈매기 구자고 이 반자는 보통 동반자. 결국 갈매기와 같이 있는 동네. 갈매기하고 같이 있는 동네란 결국 뭘까요? 바로 바다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그 동천강 쪽에서 쭉 내려오는 물줄기, 안쪽에 약사천, 어련천, 그리고 태화강 물줄기 이런 물줄기들이 다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매기들이 많이 놀았던 바다하고 가까웠던 곳. 그래서 방구동.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임진왜란 때 개원포에서 장렬하게 정사했던 울산의 장군 이영춘 장군이 있어요. 그분께서 태화강변하고 동천강이 만나는 시점에 방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었거든. 그때부터 이제 방구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방구동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혹시 여기 또 뭐 유명한 것들이 있을까요? 경치도 좋고 경관도 좋고 지리적으로도 뭔가 이야기가 풍성하니까 좋은 것들이 많겠죠. 특히 특산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게 있어요? 여기는 땅이 이제 세 군데에서 강이 막 흘러내리면 토양이 비옥하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산물은 되게 맛이 좋을 거잖아. 1등으로 맛이 좋았던 건 배추. 요즘 이제 겨울철에 김장도 장고 이러잖아요. 이 김장배추 방구동에서 올라왔다 하면 무조건 1등품. 1등품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고 참외, 수박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아갖고 맛도 좋고 울산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방구동 와가지고 수박이나 참외를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수박, 참외 팔던 아가씨들이 너무 미인이었다. 그 울산 여자 아가씨들을 보고 만든 노래가 울산 큰애기. 그래 1970년대, 80년대 울산 큰애기라는 노래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런 스토리가 쫙 깔려 있는 곳이 바로 방구동. 반구동에는 유명한 게 참 많죠. 그런데 300년 전 조선시대 반구동에는 전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국왕서원입니다. 와,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여전히 이렇게 정갈한 멋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학교였다고요?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학교, 우리 조선시대의 학교는 향교, 서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향교는 국립대학, 이제 서원은 사립대학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 울산에 남아있는 서원들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국왕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지어가지고 울산시에 기부 체납한 것인데 이 서원이 사실은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방구동 강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원마을 쪽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서원마을에 있던 국왕서원 자체는 규모가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지금 좀 규모를 축소했죠. 축소는 했지만은 그래도 서원이 갖출 것은 다 갖춰놨어요. 들어오는 이곳에 이제 큰 문이 있는데 이 큰 문에 유이문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의로움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위에는 선화루라고 해놨거든요. 참되고 바른 것을 인도하는 것. 이 누각에 서보면은 동천강 쪽 한눈에 환하게 펼쳐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인묵객들이 여기 와서 많은 시를 남겼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또 이 경신제라는 기숙 공간이 있어요. 경신제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냐면 지성당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국왕서원에서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흘러나왔는데요. 교육기관 역할을 톡톡히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국왕서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조선 숙종 때 1600년대 중기, 1650년대 이 무렵에 처음에 이 서원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삼산, 오산에다가 이 서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라는 건 좀 떨어져 있고 한적하고 이런 데가 좋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고 유지들이 한 50여 명의 그 발기인들이 돈을 모았거든요. 지금으로 또 치면 한 200억 정도 모았다고 하는데 좀 과장된 측면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돈을 많이 모았어요. 조선시대에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이럴 때도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가 많이 개입을 해. 조선시대 중기에서 제일 심했던 게 바로 이제 당론, 당파. 여기도 이제 남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걸 지었다 보니까 남인에 반하는 사람들은 싫어했겠죠. 그래갖고 돈을 모아갖고 뭔가를 할 때, 건립을 할 때 불이 났어요. 불이 한 2번 나고 이래야 실패를 했어. 그래 우여곡절을 겪다가 1678년에 드디어 이제 서원말에다가 이 서원을 짓습니다. 영남에서 최고 으뜸이 되는 경치를 가진 서원이라 할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그 서원이 이제 울산의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하다가 아쉽게도 이제 호종이 서원철폐령을 내리면서 서원이 회철이 됐죠. 그러니까 회철이라는 거는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걸어 잠그면서 그 땅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돼 버렸거든요. 그렇게 황폐화됐던 서원을 다시 살린 것이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울산의 많은 사람들이 울산도 이제는 공업수도, 산업수도를 넘어서 문화 역사 도시 그런 도시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옛날의 서원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왕서원을 복원해서 울산시에다 기부 체납을 했죠. 되게 역사도 깊고 정말 멋진 곳인데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을까요? 아쉽게도 이제 그 옛날의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린 데다가 장소를 옮겨가지고 새로 복원했기 때문에 고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가사적이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지정은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런 공간이 지금 남아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사적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유산이죠. 서원은 지역에서 구심점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서원은 지역에서 학덕이 높은 이를 기리며 그 뜻을 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사당 같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저게 숭도사라고 적어놨잖아요. 숭은 숭상한다는 뜻이거든. 서원에는 보통 그 우리나라의 유교에 충실했던 충신들 아니면 뭐 높은 학문을 가졌던 분 이런 분들을 모시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숭도사에는 어떤 분을 모셨느냐면 고려의 최고의 충신 포원 정몽주 선생을 모셨고 또 한쪽에서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로 이름을 높인 이은직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그 두 분을 모셔가지고 봄, 가을마다 제사를 지내고 국왕서원을 복원해가지고 처음 이제 문을 열 때도 고하는 제사를 올린 공간이고요. 왜 울산 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 분을 이렇게 배양하신 거예요? 울산에 이제 무예로 이름난 분들은 많아요. 뭐 김시려 장군도 있고, 뭐 이영춘 장군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무예로 많은 분들은 여기 가까이 충의사에다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모셨던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문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친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이 없었고, 조선시대의 문과급제자가 단 3명밖에 없었거든요, 울산에는. 그 정도로 문무역이 어떤 조금 부족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던 우리 지역하고 좀 연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숭상할 만한 분들을 모셨던 것이죠. 우리 민족은 예부터 나라의 백년대계로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조선시대의 서원은 지역에서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의 서원은 예와 그리고 학문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역할을 더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서원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고유한 문화거든요. 이 서원은 그야말로 사립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립교육기관이 아니거든. 무슨 역할을 했냐면 첫 번째는 교육의 역할이죠. 그 고을에 많은 청년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과거에 급제시키려고 하는데 정통적인 교육보다는 한 단계 다른 측면에서의 교육기관. 즉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에 조정에서 활동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선비들 아니면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화나 뭐 이런데 뭐 정치적인 논란이나 이런데 휩쓸려 가지고 귀양을 오거나 쫓겨나거나 강지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경우에 낙향을 해요. 낙향을 해서 했던 일이 서원을 만들어. 서원을 만들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올리는 거, 제사의 기능 이런 걸 충실히 했고, 세 번째는 지역의 어떤 문화를 함양시키고 지역의 어떤 여론을 한꺼번에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서원이었죠. 그래서 그 1급 서원이 바로 뭐냐? 사액서원이라고 합니다. 국왕서원은 선비들이 20년간 애써서 세웠던 울산 최초의 사립학교이자 하나뿐인 사액서원인데요. 사립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했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사액서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사액이라는 게 사는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받았다는 걸 뭘 받았냐면 임금님이 이제 국왕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해서 그것을 받은 서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울산의 국왕서원은 울산 최초의 사액서원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울산의 사액서원을 받은 서원 가운데 최초가 바로 국왕서원이고 전국에 400개가 넘는 서원들 가운데 임금의 편액을 받은 것은 국왕서원 이 울산에서는 유일하다. 그리고 이 사액서원이 되기 위해서 사실 울산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몇 번을 시도해도 잘 안 됐어. 왜? 임금님의 편액을 함부로 써주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임금님의 편액을 써줌으로 해서 따르는 어떤 노비라든지 전답이라는 이런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지금으로 치면 대학평가였고 나라에서 국비 지원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울산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중앙에다가 우리 울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울산에도 사액서원이 필요하다. 왜? 울산은 임진왜란 이후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창궐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엄청나게 앞장섰다. 그런 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울산에 사액서원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돈을 5만 냥을 모아가지고 조정에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사액서원을 하사받았죠. 받음으로 해서 이 울산의 국왕서원 위상이 한층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국왕서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국왕서원을 보존하는 어떤 선양회 같은 재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은 그 마을의 품위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지식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도덕, 국가의 근간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실록에서 국왕서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이 예전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말에 뭐 신정, 동국, 여지, 성남 이런 데 보면은 울산은 지럽의 도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럽의 도시라는 것은 무예를 숭상하고 또 상업을 장려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학문가 뭐 이런 쪽에는 조금 관심이 덜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국왕서원이 세워진 시점으로부터 물을 숭상하던 이 도시의 분위기, 이 고을의 분위기가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조금 터닝 포인트를 했다. 바꿔나가려고 했던 지역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울산에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왕소원을 둘러보니까 그 시절 선비들이 지녔던 마음가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여운이 깊게 남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 오셔서 선비의 정신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문으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했던 선조들이 어리서려 있는 국왕서원입니다.